안녕. 우리 오늘은 6단원 화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18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80페이지에 화학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반응 전과 그리고 반응 후에 새로운 물질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 물질을 구성하던 전자들의 배열이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반응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물의 분해가 있는데,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적는 방법이 1, 2,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표에 왼쪽에는 물이라고 적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응하기 전의 물질,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 화살표는 화학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는 이것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표시를 하는데, 각 물질을 이제 화학식으로, 물을 그러면 H2O, 그리고 화살표 화학 변화 일어나고 수소하면 H2, 산소하면 O2,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표 양쪽에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들을 같이 이제 적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응하기 전과 후에 원자의 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원자의 수가 같도록 앞에 개수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반응물의 원자 개수를 살펴보면 이게 H2O가 2개가 있다는 뜻이거든. 이게 앞에가 2가 H2O라는 분자가 2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 결과 HH, OO 이렇게 생성물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H가 만약에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여기 봐봐. H의 개수 반응 전과 H의 개수 반응 후와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산소도 반응 전에 산소의 개수,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 이렇게 같도록 앞에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를 맞추니까 이 H2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고, H2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고, 산소 앞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계수 맞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가 계속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화살표의 양쪽의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쓴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화학 변화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기체가 발생되거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색이 변하거나 빛과 열이 발생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H2O라는 물과 그리고 생성물에 해당하는 수소기체, 산소기체에 해당하는 거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 다른 걸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학 변화 결과 보면 여기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이 반응 후에는 완전히 끊어지고 산소하고 산소, 지금 새로운 결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수소하고 수소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다시 붙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은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위의 화학 반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화학 반응의 예를 찾고 그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선생님이 탐구하기에 답을 달아보라고 했죠. 요거는 우리 뒤에서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184페이지에 소단원 두 번째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화학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 그 중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산화환원은 우선 산소로 설명을 하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플러스 산소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응인 거고요. 그리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 반응이에요. 우리 뒤에 가면은 또 뭘로 나오냐면 수소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수소랑 반대인데 수소를 잃으면 산화 반응인 거고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전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응인 거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가 요게 지금 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헷갈릴 건데 산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산화는 산소를 얻는다. 산 했으니까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산소를 얻는 거야.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소나 그 다음에 전자는 산소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산소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고 한다면 수소나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인 거고요. 그리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이라고 한다면 수소랑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것, 반대로 얻는 것이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볼 거예요.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 첫 번째 예로서 탐구하기가 나와요. 구리판을 가열하며 색변화 관찰하기 그랬어요. 이 구리판을 가열하면서 이제 색변화 관찰하는 요 과정이 산화환원 반응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과정 첫 번째에는 구리판을 집게로 집어서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다 넣고서 색변화를 관찰을 한대요.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 알코올 램프에 불꽃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 있죠. 그것을 우리가 겉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겉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색깔이 약간 틀리지. 그래서 이 안에를 우리가 속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겉불꽃에다가 넣고서 색을 변화를 관찰하고 그리고 색이 변한 것을 다시 그 구리판을 속불꽃에다 넣고 색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겉불꽃하고 속불꽃의 차이는 뭐냐면 겉불꽃은 그 주위에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겉불꽃이고요. 여기는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산소가 불충분하다. 별로 없다. 산소가 많지 않다. 이 속불꽃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의 접촉이 적어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겉불꽃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185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겉불꽃에는 산소가 충분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구리판을 겉불꽃에다가 갖다가 대면, 응? 아까 잠깐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지금 겉불꽃인데, 겉불꽃에는 아까 산소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하고 구리판의 구리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리 CU 있죠? 요걸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볼게. CU 이게 구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하고 산소가 뭐냐면 반응물이야. 반응하기 전에 물질.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반응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된 물질을 우리가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생성되냐면 CuO에 해당하는 산화구리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CU는 이거는 구리고요. 구리하고 산소하고 이게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인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냐면 산화구리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이게 검은색이야. 색깔 자체가 검은색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이건 붉은색이거든. 붉은색이 구리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구리가 형성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구리가 산화구리로 된 건데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 적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뭐를 안 맞췄냐면 반응 개수를 안 맞췄어. 그럼 반응 개수 맞추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할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에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반응 전에 구리 하나 맞지? 반응 후에 CU 구리 하나 맞지? 그치? 이제 그리고 나서는 산소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산소가 반응 전에는 O2 이렇게 있죠. 반응 후에는 O 하나밖에 없죠. 요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반응 개수를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산소 O2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반응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좌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했더니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앞에 2가 붙고요. 여기 앞에 2, 그 다음에 2분의 1이 1이 됐고요. 화살표 한 다음에 산화구리 앞에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아까 요게 붉은색을 띠게 된다고 그랬는데 겉불꽃에서 가열하면 충분한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돼서 이게 검은색을 띠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구리는 무슨 반응이냐면 구리를 잘 봐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 전에 있는 구리랑 반응 후에 있는 구리를 잘 보면 반응 후에 보니까 산소가 하나 생겼지. CuO. 산소를 얻었죠, 얘가. 구리가. 그러면 산소를 얻으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산화라고 얘기했죠. 산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구리는 지금 산화된 거예요. 산화. 그래서 겉불꽃에서 구리가 산화구리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 구리는 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리는 산화구리로 산화되었다라고 하면 산화된 거예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에서 이렇게 구리판을 겉불꽃에다 넣었을 때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는 뭘 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뀐 구리를 다시 이 속불꽃 안에다 넣어요. 이 속불꽃 안에다가 다시 넣거든요.
그러면 속불꽃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듯이 여기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랬지. 이게 속불꽃이고요. 속불꽃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산소가 직접 산화구리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속불꽃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알코올이 지금 이게 그 탄소화합물이거든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루어져 있는 거, 연료. 그러면 이 알코올이 타면은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속불꽃에서 이제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연소되지가 않아. 그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이때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봐봐.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틀리냐면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산소가 2개 있는 거. 근데 일산화탄소는 CO 예요. 산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일산화탄소는 이거는 반응을 굉장히 잘해. 반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거는 아무거나 반응해가지고 산소를 뺏어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충분히 연소하지 않아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불꽃에 넣었을 경우에는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때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도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알코올이 그러니까는 우리 일부 연소해가지고 불완전 연소해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불꽃에다 넣으면 산화구리 더하기 일산화탄소 이게 반응물이고요. 반응한 후에 이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구리가 생성돼요. 왜?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잘해서 얘에 있는 산소를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CO2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좀 안정적이야. 반응 잘 안 하고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산화구리에 구리가 석출되는 거죠. 구리가 석출됩니다. 그러면 이 속불꽃에 넣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첫 번째 과정에서 생긴 검은색 산화구리가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야? 구리에 해당하는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구리가 된 거니까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에 해당하는 환원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환원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화구리는 뭘로 되돌아가? 구리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돌아가는 가는 것처럼 물질이 산소와 분리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해요. 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랑 반응했잖아. 그러면 겉불꽃에서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지 않을까? 알코올도 여기서 충분한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어. 이산화탄소는 반응성이 좋지가 않아서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불완전 연소가 했을 경우에 알코올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산소보다도 이 일산화탄소가 더 반응성이 좋은 거야. 산소를 더 잘 띄워오기 때문에 이때에는 속불꽃 속에서는 일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산화구리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거풀꽃 속에서는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산화과정이 일어나요. 구리는 산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속불꽃에서는 이 검은색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구리로 다시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그럼 무슨 과정이 일어났을까?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더 늘어났지.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산화된 거예요. 산화된 거. 그래서 이렇게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86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럼 186페이지에 있는 이제 반응을 하나 볼게요. 186페이지에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산화구리, CuO가 산화구리예요. 그리고 밑 뒤에서부터 있는 거야. 산화, 그러니까는 음이온에다가 화자를 붙여. 그런 다음에 앞에 거 구리 이렇게 읽고요. 가로하고 우리가 투라고 적어 있는 것은 이거 투라고 적어 있는 것은 구리가 플러스 2가짜리가 있고 플러스 1가짜리가 있고 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건 플러스 2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CuO 이게 산화구리고요. 이것이 숫가루에 해당하는 탄소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탄소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응물 2개 적었어. 그런 다음에 화학 변화 일어나고요. 그리고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되겠죠. 떨어져 나가면 구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탄소, 숫가루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산소가 충분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반응 계수를 맞춰봐. 구리 하나하나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맞았어. 근데 얘는 생성물에는 지금 이 산소가 2개가 있는데 반응물에는 산소가 하나가 있지? 그래서 이 산소 기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 2를 쓰고 그러다 보면 구리가 2개가 되니까 여기 앞에다 2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산화구리는 그러니까 숫가루하고 같이 이제 가열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산화구리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무슨 과정이야? 환원이라고 그랬죠. 예,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이었어. 그러면 숫가루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얘는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산화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산화 환원 과정이 이렇게 동시에 항상 일어난다는 거 여기 봐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밑에 실험 결과를 보면 산화구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색깔이 검은색이야. 요거 산화구리 가루는 검은색에다가 지금 요거 숫가루를 넣은 거야. 그런 다음에 가열한 거거든. 지금 요게 이거야. 그래서 가열했어. 가열하고 나서의 색깔 변화를 보면 여기 구리가루 있지. 여기 붉은색이고 반응하지 않은 숫가루는 그대로 검은색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뭘까 그러면 가열하게 되면 구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거고요. 이건 반응하지 않은 숫가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기체 나온다고? CO2 이산화기체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기체가 발생됐어요. 기체가 발생된 게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된 걸 이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됐는지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뭘로 확인하냐면
이 석회수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검출하는 방법으로 석회수하고 반응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생성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색깔이 붉은색이 다시 나타나는 거. 요거 가지고 구리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철이 Fe 철이 이거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Fe2O3가 뭐냐면 산화철이에요. 그러면 철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산화철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화철이 되면 이게 붉은 녹이에요. 녹슨 거야. 그 철문 같은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붉게 이렇게 녹슬게 되잖아요. 이게 산화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봐봐. 철이 산화철이 됐어. 산소하고 결합했어. 그러면 철은 무슨 과정이 일어난 거야? 산화 과정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 산화물,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한 것을 금속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처음과는 다른 물질인 금속 산화물은 완전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특유의 광택도 없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다. 금속 산화물은 처음에 금속과 완전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그 금속의 그런 특유한 성질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잠깐 나와 있던 윈난성의 흙이 붉은빛을 띠는 것도 흙 속의 철이 산화됐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된다고 해요. 개념 정리하기 봅시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산화라고 얘기해요. 산화. 이걸 산화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얘기해요. 2번 산화된 물질을 찾아보자. 그럼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을 찾아보면 되지? 그럼 일산화탄소가 산화됐습니다.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일산화탄소고요. 1번에서는. 그 2번에서는 산소하고 결합한 거 산화된 거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결합했죠. 얘가 산화된 물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